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전미 해병 정보 분석관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고 있는 스콧 리터의 견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 미국군 사성 장군으로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전황 내러티브를 전하고 있는 데이빗 페트로이였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너무 얕본 게 치명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쉽게 압도할 줄 알았는데 여러 지역에서 역습을 당해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러시아군이 훈련과 보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 아주 불리하다. 그래서 추가 동원도 하고 있다는 아주 전형적인 우크라이나식 내러티브를 전달합니다. 스콧 리터는 이에 대해 페트로이어스 장군이 냉전 시기 구소련군과 지금 러시아군이 똑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구소련의 군사력도 인상적이지만 러시아의 군사력은 그때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T-90, T-80 전차 역시 그 어느 서방 전차보다 성능이 우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동원한 병력은 아직 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우크라이나의 우세를 떠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군은 나토와의 결전에 대비해 미군으로 말하자면 포트 어윈 같은 훈련장에서 막바지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페트로이어스 장군은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도 주장합니다. 소련군이 9년 동안 아프간에서 입은 것의 몇 배나 되는 병력 손실을 몇 달 만에 겪어 좌절 상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군 전사자가 10만 명이라는 우크라이나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또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비틀거리고 있는 상태라 푸틴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스콧 리터는 웃기는 논리라고 반박합니다. 스콧 리터는 예비역 장성이라는 사람이 아프간의 저강도 분쟁 성격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입장을 바꿔 만약 미국이 아프간에 100일 공정사단, 제2기갑사단을 투입했다면 소련보다 더 큰 병력 손실을 입고 패배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9년 동안 아프간에 개입해 소련이 입은 병력 손실이 1만 5천인데 미국이 개입했다면 이보다 나았겠느냐는 겁니다. 스콧은 미국이 사돈 남말할 계제가 아니라면서 이라크, 아프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겪은 좌절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은 피 튀기는 모던 워페어인데 그것과 저강도 분쟁인 소련의 아프간 전쟁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경제 제재로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면서 페트로이어스 장군은 기회가 있을 때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서 러시아로 날아가 모스크바를 보라고 권했습니다. 붉은 광장도 가보고 구경백화점 굼도 방문하고 모스크바 거리를 걸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조명으로 상품이 쌓여있는 상점을 구경하고 즐거운 행인들의 표정도 보라고 말했습니다. 시위 같은 것도 없고 모두들 행복한데 당신이 말하는 러시아인의 고통이라는 게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러시아의 실제 모습에 눈 감으면서 민심이 동의하고 있다든지 무슨 러시아 경제가 파산지경이라 전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느니 하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지 말라고 그는 충고했습니다. 그런 장면은 키예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다면서 러시아의 제재를 가하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도 부메랑 효과로 도시가 어두워진 것을 모르느냐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를 조금만 검색해보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하고 있는 소군들이 여기는 아무 문제 없고 다들 행복하게 지낸다는 영상을 많이 올립니다. 그들도 자기네들 나라에서 왜 말도 안 되는 선전을 하는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흔히 제재 몇 달째 러시아는 진짜로 휘청거리는가 라는 제목의 영상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스콧 리터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독일 나치와 맞서 싸운 대조국 전쟁 기간 동안 2,700만 명이 목숨을 바쳤다는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고통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과 서구는 2차 대전 승리를 축하하지 않지만 러시아인들은 역사 인식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매년 5월 9일 전승절이 되면 거리로 나가 불멸의 연대 행진을 하면서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치른 희생을 기억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노병들도 참관하는 전승절 퍼레이드에서 미사일 차량 차창에는 병사가 독일 나치에 맞선 할아버지 사진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나라를 지킨 선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정신을 이어왔다는 게 러시아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관련해서는 스콧 리터와 더글라스 맥그리거 전 대령의 설명만 들으면 됩니다. 가장 전문적이고 정확합니다. 미국과 서방의 실제 군사력과 러시아의 전략 전술, 그리고 지정학과 냉전 시기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의 변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의 전황 브리핑을 들으면 매일같이 러시아의 저주를 퍼부으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 러시아군이 사단, 군단 규모로 괴멸 중이라는 소리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냥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분쟁은 협상 테이블에서 종식되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극히 원론적인 발언입니다. 전쟁이 재미있으니 계속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협상으로 분쟁이 종식된다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 발언을 가지고 러시아가 수세에 몰려 협상 카드를 내밀고 있다고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젤렌스키가 피스 플랜이니 뭐니 여러 얘기들을 떠들고 있는데 정작 현실 파악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원하는 식으로는 절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젤렌스키가 바이든을 만나 패트리엇 미사일을 얻어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전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이 포기하고 백기를 들라는 게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서구 매체들은 해석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신에 관한 한국 매체는 거르는 게 정답입니다. 엉터리 뉴스를 읽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마나한 소리를 떠드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국어 관용어를 사용해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러시아어로는 추닥돌구에 쏜, 직역하면 괴짜가 꿈을 해석하다입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외교관 집안에서 자라 어릴 때 베이징에서 산 적이 있어 중국어도 제법 합니다. 그녀는 외교적 수사도 아주 노련하게 구사합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텔레그램에 바그너 그룹에 대한 북한 무기 공급설에 대한 입장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락에 추닥돌구에 쏜의 중국어 이디엄 원문을 적었습니다. 츠렌 수어멍이란 네 글자입니다. 가장 정확한 해석은 미친 자가 잠꼬대를 한다는 겁니다. 또 덜 떨어진 자들은 헛소리를 진짜로 믿는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외교관인 만큼 외국어를 빌어 블링컨의 발언에 대해 우회적으로 가장 날카롭게 공격한 겁니다. 직접 자기 입으로 저속한 비난을 퍼붓기보다는 서구 언어로 해석하면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이 어려워 저속함이 가려지는 중국어 사자성어를 이용해 황당한 소리 집어치우라고 한 겁니다. 백악관 NSC 대변인 존 커비도 블링컨과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 바그너 그룹 창시자인 예프게니 프리고진은 억측이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또 유엔 사무총장 구테르스를 대변하는 스테판 두자릭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